안녕하세요. 운명을 그리는 구름연못입니다. 사주를 보면서부터 수많은 사연들을 접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자기 부정이 습관화된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표적으로 3가지 예를 들자면 어렸을 때부터 외모 컴플렉스를 지니신 분들, 스스로 특별한 재능이나 자질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 스스로 내린 결정을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자기 부정이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자기 부정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하거나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누구나 때때로 겪는 일이겠죠. 그런데 혹여라도 그게 습관화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주변으로부터 안 좋은 평가를 들었을 때, 그리고 연달아 실수를 범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떨어지고 마음이 위축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정신적인 회복을 방해하는 생각의 루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책을 계속하면서 회복이 아니라 반대로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정신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정신적인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제가 동양 철학을 공부하며 깨달은 방법은 바로 언어의 한계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자기 부정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기준, 그리고 그것들을 담은 몇몇 단어들에 집착하면서 그 단어에 자신을 맞추려는 데서 고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실한, 성공한, 예쁘고 멋있는 같은 단어들로 자기 자신을 설명하지 못하면 자신이 마치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단어들의 기준은 누가 정한 걸까요? 어쩌면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기준일지도 모릅니다. 보통은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와 성공, 외모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좀 더 가까이에서는 부모님이나 가족에게서 요구되는 착한 딸, 착한 아들 같은 기준도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괜찮은, 재미있는 친구가 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런 좋다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그게 옳지 못한, 그리고 좋지 않은 모습으로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정말 안 좋은 모습일까요? 그것도 나 자신의 자연스러운 모습 아닐까요? 좋은 딸이기 이전에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 소녀이기도 하고, 재미있는 친구이기 전에 가끔은 센치해지는 사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짜 모습들을 무시하고 외부의 기준에 맞추는 데 익숙해지면 그 기준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본성은 망각하거나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자기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그런 단순한 질문에도 대답하기 어려워지는 거겠죠. 하지만 동양 철학에서는 이처럼 특별한 기준을 통해서 규정되는 것을 경계하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노자 도덕경의 첫 구절이 도가도 비상도라는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잖아요. 그걸 해석하자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도는 참된 도가 아니다 라는 뜻이죠. 여기서 도라는 건 길도자로 태권도, 검도 할 때 도자이기도 하면서 도로, 인도, 차도 할 때의 도자이기도 합니다.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도는 간단히 말하자면은 세상이 스스로 내어가는 길, 그리고 세상 속에서 모든 존재들이 저마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길을 의미하는데요. 이 길이라는 건 나 자신이 본성대로 존재하는 방식이자 언어로는 고정할 수 없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자연스러움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성공, 성실, 착하고 괜찮은, 그리고 예쁘고 멋지다는 말들은 결국 어떤 고정된 이미지일 뿐이고 그걸로 나를 설명하려는 순간 살아 숨쉬는 내가 아니라 언어로 고착화된 내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 부정의 뿌리는 고착화된 언어 습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한계를 알아차린다는 건 지금 이 순간의 나를 굳이 긍정 혹은 부정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왜 이것밖에 못하지?
같은 질문에 계속 답하려 애쓰기보다는 그 질문 자체가 때로는 쓸모없을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억지로 나를 좋은 사람으로 고쳐 써내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규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거기서부터 비로소 숨통이 트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기 부정의 습관을 바꿔서 숨통을 트이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심 끝에 발견한 방법은 명리학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명리학은 사람의 운명을 고정된 언어로 단정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언어와 논리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나의 존재를 계절의 흐름과 자연의 변화 속에서 바라보게 하기 위한 철학적인 도구이죠. 흔히들 사주를 미래를 맞추기 위한 용도로 생각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스스로 어떤 방식으로 이 자연 속에 존재하는지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름 연못에서 사주를 그리게 된 이유도 그려보면 문장으로는 설명되지 않던 자신의 모습이 낯설지는 않지만 특별하게 다가오는 경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어로 스스로를 규정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나를 바라보고 싶은 분들은 언제나 환영하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구름 연못이었습니다.